중국의 중화강시문화연구회로부터 2024년 4월 26일 고위국강시문화원에서 거행하는 강숙사 낙선기념 대제전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이 신천강시대종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종회에서는 중국 방문단을 만들고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강복창 회장님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종친 47명이 함께했습니다. 고위국강시문화원은 기원전 11세기에 위나라의 도읍지였던 하남성 기현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쪽은 조양산, 동쪽은 222번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면적이 약 60만 7,500제곱미터나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화강시문화연구회가 주관하고 있고 총 투자 예상 금액은 약 6억 5천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중화강시문화연구회의 투자금과 전 세계 강시 종친회와 종친들의 성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고 기현인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강시대 종회에서도 강복창 회장님이 전국의 종친회 및 종친들이 기부한 건축성금을 중화강시문화연구회 강원당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고위국강시문화원 건설 공사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07년 4월 22일 남양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화강시문화연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기현인민정부와 중화강시문화연구회 간에 고위국강시문화원 조성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기현 조양산 자락 현장에서 기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강숙사 완공기념 제조대전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고위국강시문화원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위국강시문화원의 설계는 광장과 본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먼저 광장에 들어서는 건축물로는 문화원 입구에 세우는 중국 전통 조형물인 아치형 폐방, 다양한 도안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앞뒤로 세우는 영벽, 공로가 있는 인물들의 선행을 전시하는 공덕장, 국가 지도자들과 강시의 대표적인 전승문화를 전시하는 문화장廊이 광장 양쪽에 세워집니다. 본관에는 5개의 주건물과 8개의 보조건물이 세워집니다. 5개의 주건물은 사마천의 사기 위강숙세가에 나오는 이창유덕에서 2글자를 따온 창덕문, 그리고 화집기민 민대열에서 2글자를 따온 화집당, 834년간 위나라를 다스린 왕들의 치적을 기리는 위군당, 수백 개가 넘는 성씨의 유래와 토템 등을 전시하는 사원당, 위나라 834년의 기초를 닦은 강숙의 업적을 기리고 숭배하기 위한 강숙사가 세워집니다. 주건물 좌우에 각각 세워지는 8개의 보조건물은 시경의 위지, 삼풍 39수에 상응하는 문학작품을 전시하는 위풍관, 고대 위나라의 유물과 세전문물, 묘비문 등을 전시하는 문물관, 강씨 가문 명예의 전당인 명인관, 강씨 가문의 가풍을 전시하는 족보관, 유열을 가운으로 사마 400여 년간 부의 신화를 이룩하고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여 가문의 전통을 빛낸 유여정가의 강백만관, 강씨 가문에서 장원 급제한 인물들을 전시하는 장원관, 강씨 가문에서 배출한 2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전시하는 진사관, 고대 위국의 문화와 문인들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서화원, 그리고 문화원 내 수로 앞 북동쪽과 남동쪽 모퉁이에 설치되는 종루와 고루 등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고대 전통의 미를 가득 담아 아름답게 조성되는 이 문화원의 주인공은 위나라 시조인 강숙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위강숙세가에 따르면 주무왕이 상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무왕은 상나라 왕의 아들 무경에게 제후들과 같은 지위를 주어 요민들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무경의 반란을 막기 위해 동생 관수, 채수, 곽숙을 보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왕은 일찍 죽어 어린 아들 성왕이 등극했고 삼촌 주공단이 국정을 대리했습니다. 이에 관수, 채수, 곽숙 등은 주공단을 의심했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무경과 동이족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공단은 토벌군을 조직하여 삼감의 난을 진압하고 무경과 관숙을 죽이고 채숙을 추방했습니다. 그 후 주공단은 오직 강숙의 능력과 덕행만이 상나라 유민을 회유할 수 있고 빼앗은 영토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공단은 상해 주변 지역과 유민 7부족을 강숙에게 맡겼습니다. 강숙은 귀속받은 상해 유민을 이끌고 황하와 기수 사이 상나라의 도읍지였던 족가에 위나라를 세웠습니다. 강숙이 덕치로 백성을 모으고 화합케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결과 위나라는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후대 왕들도 강숙의 유훈을 이어받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위나라가 기원전 1042년부터 기원전 209년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강숙의 덕치 때문이었습니다. 중원 대륙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300년을 넘기지 못했지만 강숙의 위나라는 834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강숙 이후 3000년이 지나도록 그의 자손들은 조상의 유훈을 잘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백만 가문이 돋보입니다. 2019년 중국 하남 위성 TV 방송은 하락강가라는 제목으로 강백만 가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32회에 걸쳐 방영했습니다. 하락강가는 강백만 가문이 가훈인 유혈을 실천하는 전설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나라 때 부의 신화를 만들어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라에 충성하고 막대한 재물로 백성을 도우며 원한과 증오 앞에서도 관용하는 강씨 가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비록 강백만 가문의 전체 이야기가 아닌 일부만을 편집했지만 강백만 가문의 유여 정신을 잘 살려냈고 인기가 아주 높아 절찬리에 끝났습니다. 방영되는 동안 10억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강백만장원은 황하와 낙하가 합류하는 지점인 하남성 공이시 하락진에 있습니다. 망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전통미가 넘치는 청대식 건물들로 드넓은 터에 건설되었습니다. 명나라 말기부터 이곳에 터를 닦은 강백만 가문은 6세 강소경부터 18세 강자소까지 12대에 걸쳐 부의 400년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했는데 400년이 넘는 세월을 누렸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백만장원 안에 걸려있는 유여 명판에는 유경도인의 4가지 훈계가 적혀 있습니다. 남아서 다 쓰지 못한 재주는 자연에 돌려주고, 남아서 다 쓰지 못한 녹봉은 조정에 돌려주고, 남아서 다 쓰지 못한 재물은 백성에게 돌려주고, 남아서 다 쓰지 못한 복은 자손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유연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물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강백만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나라 중기에 활약한 14대 강은괴의 가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은괴는 강백만 가문의 최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박애주의자로 비춰졌습니다. 사찰과 학교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황하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거액을 기부했으며 희생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많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1847년 75세 생일의 강은괴는 자신의 일족과 마을 사람들의 차용증을
모두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강흥괴는 비록 사업가였지만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강백만 가문을 두고 백의 머리는 경양과 서안에 두고 바른 임기와 재남을 밟는다. 마른 천리를 달릴지라도 남의 풀을 먹지 않는다. 사람은 천리를 가도 강씨의 땅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전성기의 섬서성, 하남성, 산동성 일대에 1억 2천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하가 범람하여 수천리의 중원을 붉은 땅으로 만들 때 강백만 가문은 주저하지 않고 가산을 털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막대한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인 1900년에는 8개국의 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했습니다. 광서제가 어려서 자이태후가 섭정할 때였습니다. 그때 자이태후와 광서제는 도성을 탈출하여 서안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했던 자이태후의 가마가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공의를 지날 때 강백만 가문의 강홍유는 전력을 다해 길을 닫고 황궁을 짓는 데 거액을 기부하고 자이태후에게 사치스러운 재물과 은화 100만 양을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신주갑부 강백만이라는 금편을 하사받았습니다. 1905년에는 민주혁명을 위해 일본에서 결성된 중국동맹회에 남은 재산거의 모두를 기증했습니다. 이처럼 가문의 전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 유여 정신은 강백만장원의 존재 가치를 대변해주는 심볼입니다. 따라서 유여 정신을 실천한 장소인 강백만장원을 방문하여 거닐다 보면 저절로 공명심이 우러납니다. 경이로움과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시공간을 넘나드는 역사적 성찰로 다가옵니다. 물론 장원의 건물이나 독특한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도 고전미를 느끼는 감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걸려있는 명판들의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 장원에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들을 음미하며 보면 더욱 진한 감동을 만끽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위국강시 문화원의 주인공인 강숙이 베푼 덕치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그치지 않고 잘 계승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기 위강숙세가에 기록된 것처럼 주나라 성왕은 강숙의 덕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 위나라의 보기와 재기를 내려 포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망가의 한나라 무제가 강숙이 10명의 형제 중에서 혼자 존귀하게 된 것은 그가 베푼 덕이 포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강숙의 덕은 높이 평가되었고 그의 덕을 이어받은 후대의 자손들도 가문의 전통을 잘 지켜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 앞에서 하락강가의 강백만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상의 훌륭한 유운을 물려받아 400년 동안 실천한 가문입니다. 그들은 강백만장원을 무대로 선행을 펼쳐부의 신화에 대한 깊은 영적 가치를 밝히고 도덕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애국심을 높이고 인간을 이롭게 했습니다. 성실로 신의를 지키고 근면, 절약, 헌신을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남 상인의 철학 및 강백만 가문의 훌륭한 전통인 유여의 정신적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강숙은 분명히 중원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드러나게 한 대표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끝으로 고위국강시 문화원이 완공되면 강백만장원과 함께 하남성의 풍부한 문화적 의미, 독특한 개성, 우아한 스타일을 갖춘 문화관광 경관이 되어 중원의 관광 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